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읽어본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비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 되면 다들 새해 목표도 세우고 반성도 하고 또 연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일들이 3일을 못 넘기고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너무 습관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반복하는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야 된다. 작게 쪼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나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 책 다 읽고 나시면은 습관이 뭐다. 그리고 왜 내가 이전에 시도했던 방법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성공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공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왜 습관이 중요한지, 그리고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습관이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4가지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 합니다. 일단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대답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거나 변화시키거나 없애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칼융은 우리의 습관을 운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가? 수많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과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모두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의식의 목적, 그것을 이 왼쪽에 보시면은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중요하고 원천적인 것을 정체성, 그리고 그 가운데가 과정, 그리고 매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살을 빼겠다, 뭐 글을 쓰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런 어떤 목적적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담배를 끊겠다라는 것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담배를 피고 싶은 환경에 가면 그 환경에 또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담배 냄새가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냄새를 풍겨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혹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 정체성, 그 근원적인 동기를 가졌을 때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려는 행동, 노력은 지속성을 갖는다. 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단계를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신호, 그리고 두 번째 열망, 그리고 세 번째 반응, 그리고 네 번째 보상,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요 4가지 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제 습관은 중간에 멈춰지는 거죠. 습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요 신호에 대해서, 그리고 열망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호라는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서 뭐 벨이 울렸다, 이런 것, 우리 행동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 시그널, 이걸 신호라고 하고, 그럼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열망입니다. 그럼 그 열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읽었으면 읽기 위해 그 열망이 있겠죠. 그럼 그 열망으로 우린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핸드폰을 들어서 읽었어. 그러면 그것은 반응,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예를 들어 그 메시지를 봤는데 재밌었다, 내가 기다리던 사람의 것이었다, 혹은 뭐 어떤 유익한 내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면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내가 시간을 뺏겼다, 이런 어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플러스 알파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플러스면 계속적으로 다시 다음 동일한 신호가 왔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해서 이 책은 첫 번째 신호에 있어서는 신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려는 행동,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쉬워야 한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간단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캐파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귀찮고 우리 내부적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주 작게나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우리가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걸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만족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이클, 이 단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바꿨을 때 지속적인 습관의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뭐 결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뭐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어떤 백데이터나 논리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나면 뭐 정리가 잘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들, 우리에게 좀 이 독자들 읽으신 분이 와닿았던 내용들을 삶에 이렇게 반영을 한다면 사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 책을 읽고 내 방에 있는 제 방에 있는 환경들을 몇 개를 바꾸었고, 실제로 제가 매일 하는 행동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책대리를 들으신 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연말연시에 조금이나마 더 의욕적이고 발전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지만 책을 읽고 내용을 조금 공유 드려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